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느긋하게 정들어가기라는 제목으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느긋하게 정들어간다는 것. 돌멩이는 서로 옆에 있는 자기 친구들, 원자들과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한번 연결되면 천만 년을 같이 손잡고 있어야 돌멩이가 된다. 그러니 느긋하게 정들어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얘랑은 지지고 볶고 해도 천만 년을 봐야 된다 싶을 때는 느긋하게 정들어갈 수밖에 없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에 나오는 노래 가사가 이 구절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강으로 스미어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가는 것을 이라는 노래 가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늘 지리산에서 이 산과 강을 바라볼 때 해가 질 때쯤 되면 경계가 싹 사라지면서 산들이 강으로 스미어든다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스미어드는 것처럼 아예 다 사라진다. 그러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으면서 느긋하게 천만 년, 1억 년, 10억 년, 20억 년을 정들어 가는구나. 그걸 보면서 느긋하게 정들어 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느긋하게 정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빛의 시대, 또 기체의 시대, 초연결 시대,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시대에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유행의 급물살이나 또 시대의 변화들이 만남부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빠르게만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시대에 기체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에 느긋하게 정들어가는 게 가능하기는 할까? 그리고 또 그게 필요한 일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체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 모든 게 빠르게만 변해가고 하는데 느긋하게 정들어간다는 게 가능하기는 할까? 모든 만남들이 급하게 계속 이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다 보면 상황들이 늘 바뀔 때마다 거기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내 기반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느긋하게 뭔가 하나를 진드근히 붙잡고 천만 년간 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게 시대에 뒤처진 발상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느긋하게 정들어 가야 되는지 본질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초연결 시대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아주 새로운 것들을 늘 빨리빨리 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늘 신선함과 늘 새로움을 맛보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또 그 이면에는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는 이 급물살 속에서 정작 외로움이라든지 고립감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더해가는 이유가 초연결 시대를 맞이해서 생기는 반대급부적인 그런 그 부작용들이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 인간은 문명이 발전하고 연결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고립감에 휩싸이면서 심리적인 불안감과 더 물질적인 부분에서 풍요로움에 넘쳐있는 이 문명이 점점 더 결핍을 더 느끼는 그런 오히려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게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을 경험할까? 보기 드문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 넘쳐서 지구에 문제거리가 될 만큼 먹을 게 넘쳐나고
정보가 홍수로 쏟아지는 이 시대에 오히려 정보의 고갈 상태라고 느껴질 만큼 역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영국에서는 외로움부가 만들어질 만큼 외로움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점점 초연결 시대가 더 많은 접점이 생기면서 우리가 여기저기 접하고 있는 환경들이 더 다양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가고 갈증이나 공허감은 더 커져가만 가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체 시대, 빛의 시대.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는 고체의 시대를 지나 액체의 시대를 지나 기체의 시대에 접어들었죠. 뭐 고체의 시대, 액체의 시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계속 얘기해 왔던 거라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 기체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우리가 원자로서, 기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체는 분자가 된 상태에서 입자가 돼서 뭉쳐져 있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와 또 너라고 하는 객체, 또 우리라고 하는 수많은 공동체 사이에서 집단화되고 묶여진 상태에서 하나의 입자화되고 고체화된 상태에서 단단한 하나의 그 틀에 묶여서 지역사회, 가족, 국가, 뭐 또는 회사, 이러저러한 그런 하나의 입자가 된 그 연결된 공유결합 상태에서 그 안에서 좋든 싫든 그냥 느긋하게 정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 때는 그냥 뭐 어차피 이 안에서 만족해야 될 상황이니까 고체라고 하는 게 굳어버린 상태, 이 관계가 딱 결정돼 버린 상태에서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느긋하게 정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듯이 살았는데, 기체의 시대가 된다는 얘기는 원자의 단위에 내가 객체인 개인의 단위로 아예 독립해버린 상태, 그래서 나 혼자 마음껏 돌아다녀도 되는 시대,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원자가 그냥 공기처럼 마음껏 여기저기를 내가 자유롭게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를 경험하며 수많은 연결들, 수많은 관계들을 내 자유대로, 내 의지대로 얼마든지 결합하고 흩어질 수 있는 시대가 기체의 시대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 뭐 플랫폼들도 수많은 플랫폼이 생길 때 누구는 인스타를 한다, 누구는 카톡을 한다, 누구는 페이스북을 한다, 누구는 트위터를 한다. 그런 SNS 계정 하나만 해도 다 취향에 따라서 이제는 유저가 갈리기 시작하고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수많은 채널들의 그 성격들이 온갖 가지 것들을 다 각자의 개성을 뽐내고 또 자기만의 파동을 그 안에서 다 뽐내고 또 자기 삶을 거기서 살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다양성의 시대다, 기체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이, 한 개인의 원자가 수많은 결합들을 여기도 자유롭게 저기도 자유롭게 얼마든지 결합을 통해서 묶었다가 금방 또 흩어졌다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가 기체의 시대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닐 곳이 너무 많아진 거죠. 옛날에는 방송 매체만 해도 지상파 3사만 하면 딱 그게 다였는데, 이젠 지상파 3사가 다가 아니라 수많은 매체들이 생겨나서 온갖 가지 볼거리들이 널려 있고 하니까 내 취향에 맞게 그냥 입맛대로 여기 조금 봤다가 저기 조금 봤다가, 그러다 보니 콘텐츠도 이제는 쇼츠가 유행이다. 아주 짧은 영상들로 그냥 금방금방 보고 빨리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시간들로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게 이제는 콘텐츠의 특징으로 바뀌어 버렸다. 콘텐츠라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음악이라는 장르도 옛날에는 뭐 빌보드 차트 뭐 1위 한다 이런 몇 주간 정도가 아니라 뭐 몇십 주간 1위 한 곡들도 있고 할 만큼 한 곡이 공전의 히트를 쳤다 이럴 때는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불후의 명곡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딱 인식이 됐는데, 지금은 무슨 뭐 음악 차트들, 순위 차트를 보면 잠시 1위 찍고는 금방 1위 자리를 내주고 또 다른 게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할 만큼
이 순위를 요동치고 있는 순위가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죠. 그만큼 유행이 빨리 바뀌는 게 사람들의 취향도 금방금방 좋아했다가 바로 실증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 선호도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 뭐 여기 열광했다가 금방 유행이 지난다 싶을 때 옛날에 유행의 사이클도 그렇게 주기로 따지면 뭐 시즌이다 할 만큼 그런 시즌들이 어느 정도 명확했는데 지금은 아주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바뀐다. 그래서 그만큼 다양성의 시대 또 다시 말하면 파동이라고 하는 이 그 연결의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그만큼 초연결의 시대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연결할 곳이 많다 보니까 난 여기 잠깐 저기 잠깐 기웃기웃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계속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기체의 시대니까 자유롭게 나는 얼마든지 다 돌아다닌다 하고 가볍다. 만남도 일회용 만남이 너무 많아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관계들보다는 그냥 부담 없이 조금만 싫으면 금방 아무리 뭐 부부 사이라도 금방 그냥 좋았다가 바로 이혼해버리고 그런 것들도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게 다 기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느긋하게 정들어 간다는 게 가능키나 할까? 또 왜 그래야 되는데 물어봤을 때 그렇게 느긋하게 정들어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하고 그만큼 이로운 게 뭔가 유익한 게 있냐?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해야 느긋하게 정들어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늘 쭉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마음 둘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요즘 시대라고 하는 말은 분산된 마음이 내가 머무르지 않는 산만함으로 마음 둘 곳이 많아지는 거죠. 어디든 나는 마음 두고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에 분산돼 있다 보니까 어디에도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안 들고 그냥 나는 여기저기 한 군데만 내가 올인한다라고 할 때는 뭔가 다 다른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그런 아까운 마음도 들고 해서 한 군데 오히려 머무르지 않는 그런 산만함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머무르지 않고 머무를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이제 MZ 세대들은 특히 이제 지금 뭐 잘하고 있는 장기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자랑스러워하는 게 멀티태스킹. 한 번에 딱 한 가지만 하지 않고 한 서너 가지는 붙잡고 있어야 그래도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며 뭔가 공부를 하며 또 뭔가를 계속 한 서너 가지는 같이 항상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멀티태스킹은 기본이다 할 만큼 젊은 세대가 멀티태스킹에 능한 것 같지만 멀티태스킹의 함정은 근본적으로 우리 뇌는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멀티태스킹을 할 때 한 번에 내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찔끔 저기 찔끔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계속 옮겨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분산해서 보고 있는 게 계속 내가 집중하는 게 떨어진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마음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다 보니까 내가 그냥 생각할 때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분산된 마음으로 여기저기 산만하게 계속 나는 지금 집중을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이 돌아다니는 게 많아지다 보니 마음 둘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어진다라는 게 나는 정작 다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얕게 짧게 계속 짧게 순간순간 번쩍번쩍하면서 양자도약 하듯이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고 있는 상태를 경험하다 보니 내 마음이 어딘가 한 군데 머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 내 마음이 머물러야 그 마음이 머문 곳에 생기가 깃들고 그곳에서 비로소 입자가 그 지속적인 파동과 그리고 또 항상성이라고 하는 그 파동이 일관된 파동이 계속 유지될 때 그 입자가 견고해지고 물질계에
만들어지는 게 원리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 산만하게 돌아다니니까 내 삶의 내 근본적인 근간이라고 할까, 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도 내가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뭘 하고는 있는데, 분주히 뭔가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 어디에도 내가 없는 느낌, 그 어디에도 내가 마음을 주는 곳이 없는 느낌. 그래서 그 어디와도 나는 마음을 통하고 있다, 내 마음이 거기에 딱 머물러서 여기가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나는 계속 여기 머무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드는 느낌 상태를, 우리가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 산만한 상태,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줄 곳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외로움이 더 급증하는 시대가, 오히려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연결의 홍수가 범람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마음 줄 곳이 없어지는 상태다. 계속 산만한 거죠. 이거 타고 나면 이거 하고 있을 때 금방 또 다른 걸 하고 싶고, 여기서 조금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실증 나거나 뭔가 그렇게 내가 좀 잠시 이 안에서 진드근이 느긋하게 정들어간다 할 때, 싫고 좋고의 그 수많은 것들을 그냥 그 안에서 오롯이 다 견뎌내면서 이걸 맛보리라고 그냥 눌러 앉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 조금 싫으면 금방 딴 걸 하고 싶은 대로 옮겨가 버린, 왜 여기 아니면 없냐 이러고 또 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 계속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오늘도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비가 억수로 많이 또 쏟아졌는데 막 걸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춥다 이러면서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 내려가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제 지금은 더울 때는 더운 대로 막 그러더니 이제는 막 비가 오고 막 으실으실 또 추워진다 싶으니까 빨리 하고 내려가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묻는 거예요. 빨리 해서 내려가면 뭐 하려고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내려가야지 빨리, 여기 춥고 지금 막 좀 뭔가 좀 이렇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또 토요일이고 하니까 빨리 내려가서 좀 이제 재밌는 거 하고 이제 좀 쉬자 이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뭐 할 건데? 뭐 하려고 빨리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뭐 내려가서 영화도 보고 뭐 또 뭐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 그거 하려고? 근데 그거 뭐 그렇게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신나?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굳이 여기서 빨리 내려가야 될 이유가 그거야? 그랬더니 또 막 이유를 대는 거죠. 뭐 기타도 치고 연습도 좀 옷처럼 해보고 그림도 좀 그려보고. 기타 요즘 안 치잖아 네가 지금.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빵 터졌어요 제가. 고작 내려간다고 핑계를 대는 게 청소한다고? 청소하려고 빨리 내려간다고? 뭐 이번 그 7단계 100일차의 키워드가 청소 정리정돈이기 때문에 청소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묵상하고 하는 이 시간을 굳이 빨리 내려가려는 이유가 핑계를 댈 게 없다 보니까 청소해야지 이런 게, 내려가서 청소해야 되니까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어린아이 같은 애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막 그렇게 대고 있는 게 얼마나 웃기고 귀엽든지 빵 터졌어요. 청소한다고. 청소하려고 빨리 내려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걸으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묵상을 한 거죠. 왜 빨리 내려가려고 하느냐. 그냥 여기 지금 비 오니까 좀 몸이 좀 빨리 좀 이렇게 체온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빨리 내려가야지. 그러는 거죠. 느긋하게 정들어 가려면 이런 것도 좀 견뎌보면서 여기에 한번 마음을 내보면 어떨까? 마음을 내고 마음을 주고 마음이 머물도록 여기에서 한번 이 순간에 한번 집중해 보면 어떨까? 어차피 이렇게 비 내리는 거, 비 맞으면서 걷는 것도 또 추억의 한 장면이고 낭만이 있잖아. 이래가면서 마음을 한번 줘봐. 마음을 한번 여기에 머무르도록 이 순간에 머무르게 한번 해보자. 이래가면서 이제
살살 달래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깨달음이 온 거죠. 마음이 머무르게 하는 것. 마음이 머무를 때 뭐가 달라지는지 가만 봤더니 느긋하게 정들어 간다는 것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느긋하게 정들어 간다라는 걸 잘못 생각을 하면 시간을 길게 천년 만년 뭐 그냥 일평생 또 누군가 한 사람을 오랫동안 사귄다 할 때 적어도 몇 년은 만나봐야 그 안에 좋고 싫은 게 다 드러나니까 느긋하게 정든다는 것은 시간을 두고 길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세월이 길게 이어졌을 때 그게 느긋하게 정들어가는 거야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틀렸다. 그게 아니다. 느긋하게 정들어가는 본질은 뭐냐면 내 심장의 에너지가 상대의 심장에 닿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느긋하게 정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머무르는 곳,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것, 내 심장 에너지가 상대 마음에 딱 닿는 순간 내 마음이 그 상대에 머무는 거죠. 그 상대가 또 내 마음에 머물고 탁 머문다라고 할 때 심장에 닿는 느낌, 그렇게 머문 그 순간 그 상대의 가슴 속에와 나의 가슴 속에 그 상대가 계속 함께 머물고 있는 느낌. 다시 말하면 어디를 가든 언제나 내가 그 상대를 떠올리고 있는 상태, 머무르고 있는 거죠. 내 심장에 함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있는 상태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이 멈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내가 상대와 연결이 됐고 상대에게 내 심장의 에너지가 전해졌다 할 때 그 짜릿함과 그 기쁨과 그 친근감, 그 행복감이 딱 만족감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되는 느낌 딱 닿았을 때 그때 일어나는 공명이라는 것은 내 생기가, 내 마음이 상대의 마음에 심겨졌고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심겨진 상태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할 때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 딱 들거든요. 결합이 일어난 거죠. 생명결합이 일어나서 나와 너와의 생기가 합쳐져서 합생하는, 세포가 합쳐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둘 마음 사이가 통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건의 지평선에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이건 좀 비유가 좀 비유인데,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그 입자가, 반입자가 방출되면서 사건의 지평선에 남잖아요. 이것은 영원히 계속 빛으로 남아있죠.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입자는 완전히 소멸되듯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반입자라고 하는 이 입자와 그 또 같은 어떤 에너지 값을 가진 또 하나의 에너지가 사건의 지평선에 남아요. 우리가 살면서 추억이다 라고 얘기되는 모든 것들 가만 보면 지나가고 없는 것들인데, 블랙홀, 망각이라는 블랙홀로 다 지나가 버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건의 지평선의 밤하늘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는 추억이 되어 있죠. 이것은 영원히 빛나고 있는 별들이에요. 내 가슴 속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이죠. 이것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딱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별처럼 1000만 년, 1억 년 이상 나는 영원히 여기에 사건의 지평선에 추억으로 남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의 지평선에 추억으로 남는 순간들을 가만 보면 내 심장의 에너지가 뭔가에 닿았을 때 그게 강력한 하나의 기억으로 별이 돼서 딱 사건의 지평선에 새겨지는 순간이거든요. 내 심장의 에너지가 상대의 심장에 닿는 게 느껴졌을 때 곧바로 사건의 지평선에 남는 하나의 별로, 찬란한 별로 떠오르는 순간이에요. 그게 추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추억이라고 하는 그 기억 속에 하나의 사건의 지평선에 빛나는 별은 영원토록 빛나는,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에요. 그럼 이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이 추억을 곱씹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회상들을 돌이켜보면 추억을 먹고 살잖아요. 추억을 곱씹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기억들이라고 하는 게 다 추억인데, 이것들이 다 사건의 지평선에 남아있는 수많은 기억들을
우리가 어떤 건 아름답기도 하고 어떤 건 슬프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는 이것들을,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모든 나의 삶의 그 자체다. 추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게 다 알고 보면 이 추억을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사건의 지평선에 남는 하나의 별이 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알고 봤더니 시간이 멈춰지는 경험이더라. 이 시간이 멈춰졌을 때 결국은 알고 봤더니 몰입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내 심장의 에너지가 상대에게 닿는, 내 마음을 다 줬을 때, 내 마음을 냈을 때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은 몰입의 경험을 하고, 마음이 머물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멈춰지고, 그 다음에 그 상태가 느긋하게 정들어가는 상태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느긋하게 정들어간다는 것의 본질은, 내가 뭔가에 마음을 줬을 때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면 마음이 머물게 되고, 이것은 시간이 멈추고 느긋하게 정드는 과정으로 쭉 일련의 과정이 연결되더라.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느긋하게 정들어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영혼을 꿈꾸고 영생을 꿈꾸고, 왜 우리는 계속 뭔가 영원한 관계, 영원한 뭔가를 자꾸 추구하느냐. 이게 우리가 왜 느긋하게 정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도 여기에 이제 같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자 하느냐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우리가 계속 외로움에 시달리느냐도 봤더니, 우리의 본질은, 원자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원자가 안정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안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이제 고요히 어딘가 머물고 싶다라는 욕구를 원자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 안정은 체외각 전자 8개가 채워졌을 때만 안정이 되는데, 지금 물질계의 우리의 상태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는 복잡계 안에서 나를 잠시도 가만 안 두고 늘 체외각 전자라고 하는 내 상태가 늘 계속 불안하게 요동치면서 늘 다른 것들을 결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짧게 늘 바뀌고 있는 나의 이 원자 상태를, 나의 에너지 상태를 그렇게 느긋하게 정들어가는 게 가능할까? 영혼을 추구하고자 하는 영원한 관계, 영원한 만남, 영원한 영생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가능할까? 늘 바뀌는데 어떻게 원자가 안정될 수 있을까? 안정을 늘 꿈꾸려고 막 여기도 자꾸 계속 여기저기 만나고 다니고, 사람들하고 관계라든지 정보를 계속 취하고, 계속 내가 뭔가에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나는 더 외로워지고 더 나는 공허감에 시달리는데,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인데 왜 우리는 영혼을 추구할까? 가만 봤더니 우리가 불멸자로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고, 이게 우리가 알고 봤더니 진정한 영생과 영혼이라는 것들을 몰라서 막 갈망하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마음을 내고 마음을 주면, 이게 이제 핵심 결론이에요. 내가 마음을 내고 내가 마음을 주고 마음이 머무르는 그 순간, 뭔가에 내가 마음을 머무는 그 순간, 그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몰입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고요. 마음이 머물러질 때 몰입이 되거든요. 몰입하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춰버려요. 시간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지 할 만큼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딱 그 사이에는, 몰입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온전하게 시간이 멈춰지는 듯한, 시간과 관계없는, 시간을 초월한 상태로 쑥 빠져들어가면서 영혼 속에 머물러 버려요. 몰입하는 그 순간.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짧게라도 그 영혼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몰입할 때. 그래서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게 내가 결국은 알고 봤더니 영생과 영혼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구나. 그렇다면, 그러면 결국은 시공을 초월한 상태를 내가 경험하는 게, 불멸자가 우리가 입자로서 이 필멸을 경험하고 있는, 찰나의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이 계속 갈증을 느끼면서, 이것도 만들면 금방 또 사라지고 또 다른 거 결합해야 되고, 그런 데서 허덕거리면서 살아내는 것들이 불멸자가 입자를 경험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불멸자로서 우리가 이 찰나의 짧은 순간 안에서도 영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비결이 있구나를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뭐냐 봤더니 노래 가사, 제가 노래 가사를 많이 인용하죠. 백만송이 장미 노래에 보면 백만송이 장미를 피워오라던 그 심장 에너지의 그 근본적인 욕구가 백만송이 장미를 피우자. 이게 우리 삶에서 왜 이 말이 비유로 왜 이 말이 참 와닿느냐 하면 내 심장의 에너지가 상대 심장에 닿는 경험이 백만송이 장미의 장미 한 송이를 피우는 경험이거든요. 이런 경험들은 밤하늘에 무수히 많이 빛나는 별들과 같은 우리의 사건의 지평선에 별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영원한 추억으로 별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경험들, 백만송이 장미가 피어나는 경험들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멸의 존재가 영원토록 내가 감상하기 위한 백만송이 장미와 같은 사건의 지평선에 빛나는 별들을 하나씩 추억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불멸자가 하기 위해서 물질계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 경험하는 게 짧게 경험하는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 것들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불멸자 입장에서 내 심장의 에너지가 닿는 것들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별들로 다 남는다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게 얼마나 짜릿한 걸 아는 거예요. 아싸, 오늘도 밤하늘에 별 하나가 내가 만들어졌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저것은 우리가 뭐 했던 별, 이러면서 추억 속의 별들을 만들어내면서 불멸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추억의 그 장면들을 곱씹으면서 하나하나를 밤하늘의 별을 감상하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즐거움을 계속 소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들은 여기저기 산만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마음만 분주하게 다닐 때는 하나도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은 없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느라 피곤한 것 밖에는 안 느껴지는 그런 허탈감이 계속 갈증만 쌓이는데, 진정한 풍요로움이라는 걸 봤더니 우리가 해외여행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단체 관광을 가면 뭐 어디 코스 찍기 바쁘잖아요. 여기 잠시 보고 또 다음 코스 이동하시겠습니다 하면 깃발 따라 다니면서 사진 찍느라 바쁜데, 돌아다니다 5번 뭐 사진 찍고 어디가 쇼핑한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날 만큼 해외여행 간 게 무슨 재미냐, 피곤하기만 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여행을 갈 때 로컬을 경험한다 라고 해서 혼자만의 어떤 경험으로 어디 한 달 살기나 또는 뭐 진짜 뭐 길게 뭐 3개월 6개월 살기로 한 나라 정해서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거기서 같이 장도 보고 이러면서 로컬을 경험할 때 진정한 그 나라의 그 정취가 그때 와닿거든요. 그냥 쭉 돌면서 사진만 찍고 돌아다니다가 올 때는 어디 다닌 게 기억이 뭐 걷기 운동한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어딘가에 로컬로,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을 주고 마음을 내고 마음을 머무르게 했던 그 순간들은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아서 두고두고 그때의 그 거리 하나도 다 기억나고, 그때 추억들이 새록새록 우리가 떠오르는 경험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로컬을 경험할 때 그렇다. 그래서 이 순간의 로컬,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현존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내가 내 삶의 진정으로 내가 느긋하게 정들어 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오랫동안 만나야 되고 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사귀어보고 이런 것들이 느긋하게 정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고 마음을 주고 마음이 머무르면서 내 심장의 에너지가 상대의 심장에 딱 닿았을 때 그 황홀감, 그 기쁨, 행복감, 그 충만감들을 하나의 딱 그 연결되는 생명결합으로 만들어냈을 때, 백만송이 장미에 꽃이 하나 피면서 사건의 지평선에 별로 탁 뜨는 순간은, 그때 이 별들은 영원히 남는 별들이다. 그럴 때 이것은 느긋하게 정들어갈 뿐 아니라 나와 상대의 가슴 속에 늘 함께 공유되는 하나의 피어있는 꽃송이 같은 그 푸근한 하나의 사랑의 어떤 그 온도가 나와 너가 어딜 가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경험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엮여지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경험. 그럴 때 이것은 느긋하게 정들어가는 게 그때부터 비로소 가능해요.
느긋하게 정들어 간다라는 게 시간을 오래 두고 사귀겠다라가 아니고 내가 마음을 주는 거에 달려 있구나. 내가 마음을 주면 마음을 내고 심장이 닿도록 해서 서로가 심장이 연결되는 느낌만 딱 들면 그때부터 느긋하게 정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네, 나와 너와 이제부터 심겨져서 그 안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밤하늘에 별로 뜨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게 우리가 생성될 때 백만송이 장미의 한 송이가 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생과 영원을 꿈꾸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이 불멸자가 필멸을 경험하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알고 봤더니 느긋하게 정들어 간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되 내 심장의 에너지가 상대 심장에 닿는 경험들을 할 때 밤하늘에 사건의 지평선에 그렇게 별로 남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 게 그때부터 가능하구나. 자, 그래서 오늘은 느긋하게 정들어 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살면서 주변 사람들 만날 때 시간을 오래 두고 만나야만 된다는 함정에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내서 한순간에 머무르는 그 순간 이미 나는 내가 백만송이 장미를 피우고 거기에 밤하늘에 별로 떠 있는 그 추억이 영원히 나는 남겨져 있는 그런 느긋하게 정들어가는 순간을 내가 만들어내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멈춰진 시간 안에서 나는 충만감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곱씹을 때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할 때처럼 늘 떠오를 때마다 그 모습으로 떠올려지는 뭔가 한 장면들이 우리에게는 그것이야말로 느긋하게 정들어가는 그 느낌들을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느긋하게 정들어가는 기본을 좀 알고 우리가 산만하고 분주하게만 지냈던 일상 속에서 제가 오늘 경험했던 빨리 내려가야 된다라는 말 속에 청소하려고 빨리 내려간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뭔가 또 지금 다음에 또 곧바로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걸로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딴 데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다녔던 그런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느긋하게 정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마음을 내고 마음을 주고 마음을 머물게 하는 그 순간 느긋하게 심장 에너지가 닿으면서 정들어갈 수 있구나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